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0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당근과 홍당무라는 말을 한자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당근과 홍당무가 한자느냐? 네, 한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당근과 홍당무는 같은 것이냐?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같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당근과 채찍이란 말 가끔 하죠. 네, 그게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요즘 당근 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당근 마켓을 왜 당근이라 하는가? 네, 한번 볼까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근이자 홍당무입니다. 네. 한자로 당근은 사실은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표제에 보면 한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 당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나라 당이다. 당. 또 당황한다. 황당무계하다. 당황하다. 당이에요. 그거는 뿌리다. 그렇죠? 네, 글자만 보면 이 윗부분은 별경자다. 별경, 일곱째 천간경. 이것이 조금 변한 모양이다. 아래는 이제 입구다.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뿌리 근자는 나무목에 어긋날 간이다. 그칠 간이다. 뿌리가 내려가서 그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뿌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 제가 가진 사전에는 당근이 한자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글로 당근. 그리고 똑같은 설명이 홍당무 할 때 홍당, 무는 물론 순한글입니다. 각각 찾아봐도 내용이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당근은 결국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이 당근을 쓴다. 네, 그리고 같은 뜻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홍당무에만 따로 쓰는 뜻이 무엇이냐면 수줍거나 무한하여 붉어진 얼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렇죠? 얼굴이 홍당무가 됐다. 네, 그렇게 얘기하지. 얼굴이 당근이 됐다. 그 얘기는 안 하죠. 네. 그 정도 차이가 있고 나머지 똑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당근과 홍당무에 관한 것을 보면 당근은 한자로 이렇게 쓴다. 홍당무도 이렇게 쓴다. 무는 순한글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호나복이다. 홍나복이다. 예, 나복이다. 나복. 나복. 그리고 호다. 호라는 것은 중국 측에서 보면 서쪽을 얘기합니다. 우리 측에서 봐도 저 중국의 서역을 거쳐서 온 것이다 하면 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이기 때문에 홍나복이다. 예, 나복이 무엇이냐? 네, 이렇게 볼까요? 호나복, 홍나복 했는데 나라는 것은 쑥이다. 담쟁이를 뜻할 때 쓰는 글자다. 예, 아래쪽에는 보면 이제 벌릴 나자다. 비단할 때도 쓰는 나자다. 위에 불초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쑥, 담쟁이다. 복이라는 것은 이 글자 참 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무나 순무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당무, 당근, 물론 무의 일종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보면 이 나복이라는 것은 결국 나복을 합쳐서 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나박김치 가능인데 이것은 여기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호나복, 홍나복 했습니다. 호라고 쓰는 것은 중국에서 건너왔다. 또는 중국의 서역 쪽에서 건너왔다. 이럴 때 많이 붙이죠. 그래서 호마다 하면 깨를 얘기합니다. 깨. 그렇죠? 우리는 호마라고 잘 쓰지 않습니다만 사전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사전에. 그리고 후추다, 호두다 할 때 다 원래는 호초다, 호도다 하는 이제 한자가 이렇게 이제 순우리말화 됐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이제 호자가 붙었다는 것은 중국이나 또는 중국의 서역에서 들어온 것이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자가 이것이 쑥이다, 담쟁이다 얘기인데 담쟁이 라자죠. 담쟁이 청라하면 푸른 담쟁이입니다. 네, 대구에 있는 청라언덕 그렇죠. 동무생각 사우라는 노래에 보면 나오는 청라언덕이 바로 푸른 담쟁이 라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보니까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캐럿이다. 일본어로 보면 한자로는 인삼이라고 씁니다. 인삼. 읽기로는 닌징이라고 있습니다. 예, 좀 연배되시는 분들은 어릴 때 닌징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닌징, 당근, 홍당무를 얘기한다. 중국어는 간체자로 썼는데 호나복이다, 홍나복이다. 우리도 호나복, 홍나복이라 했죠. 중국에서 쓰는 말 그대로 우리 사전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간체자로 됐다. 닌징, 일본 말로는. 자, 그런데 조금 인삼이라고 보니까 이 모양이 조금 우리 한자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한자에서는 우리는 인삼이라고 하면 이 삼자를 씁니다. 위에 초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인삼이라고 할 때 앞에서 당근을 닌징이라고 했죠.
당근을 닌징을 할 때 물론 초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인삼, 한국의 인삼, 고려 인삼, 조선 인삼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발음은 닌징으로 있습니다. 발음은 똑같은데 그리고 초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예를 들어서 우리식 한자에 익숙하신 분들이 혹시 뭐 일본에서 나오는 상품의 표지나 이런 것을 보시고 상표를 보시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야, 이 글자 좀 잘못 적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고려 인삼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쓰고 또는 당근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석삼자 이렇게 쓴다. 자, 이제 당근과 채찍이란 말도 가끔 합니다. 네, 캐럿 앤 스틱이다. 이것은 사전을 보니 사람을 다룰 때 필요한 상과 벌이다. 그렇죠? 당근은 상이고 채찍은 벌이다. 그리고 회유하는 것. 그리고 또 위협하는 것. 그것을 두 가지 병행해서 쓰는 것. 그것을 이르는 말이다. 예문을 보니 그럴 땐 아이를 달래기만 해서는 안 돼.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써야 한다. 달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가끔씩 채찍도 필요하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처음에 말이 많이 퍼졌느냐 하는 것을 보면 고집이 센 당나귀를 움직이려 눈앞에는 당근을 매달고 뒤로는 채찍을 휘둘렀다는 데서 유래했다. 그래서 당근은 물론 보상이고 채찍은 처벌이죠. 1942년에 미국 심리학자 크레스피라는 사람이 일의 능률을 올리려면 당근과 채찍의 강도가 세제함을 실험으로 입증했다. 그래서 크레스피 효과라는 말이 생겼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때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다. 영어권에서도 1800년대 중반부터 사용한 말이다. 그런데 이것을 벌로서 채찍질한다. 물론 당근을 주면서 채찍질 한다는 뜻으로 지금은 많이 쓰이지만 원래 생길 때 벌로 채찍질을 한다는 의미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당근을 제시하기만 하고 당근을 따라서 이렇게 당나귀가 말이 이렇게 정신없이 가도록 하는 거, 막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은 채찍질한 말로 쓰지만은 원래는 채찍질한 말은 없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나라마다 또 이것이 표현이 좀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엿입니다. 엿과 채찍이다. 엿.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물론 이게 당근이죠. 예. 호나복이라는 것과 그리고 큰 몽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독일 같은 데도 달리 뜻이 조금 다른 그런 낱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당자를 보면 오늘 저기 당근 할 때는 당나라당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쌀미자를 붙이면 엿당이에요. 엿. 설탕, 그리고 탕이다. 엿당도 되고 엿탕도 된다. 설탕 할 때는 탕이다. 사탕과자, 사탕 할 때는 이 사탕을 쓴다. 이때는 쓰고 설탕 할 때도 쓰죠. 근데 포도당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이 글자를 써서 포도탕이라고 하지 않고 포도당이라고 한다. 발음이 두 개 있다. 흑토를 붙이면 못을 뜻하는 못당이다. 네. 지당이란 말 있죠. 지당에 빛 뿌리고 뭐 양류의 내끼 인제 뭐 이런 조선시대 시조가 있습니다만 지당이다. 못을 얘기한다. 이것도 아마 베스트셀러니까 세계적인 고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홍당무란 소설이 있죠. 프랑스의 쥐 르나르라는 사람이 1892년에 한 것이다. 여기에 보면 이제 제목이 우리나라는 홍당무로 번역을 하는데 원래 제목은 당근 털이다. 그리고 빨간색의 머리카락이다. 빨간색 털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주인공이 이제 머리털이 붉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일본 사람들은 당근을 닌징이라고 했는데 닌징. 예, 이 책 이름도 제목이 닌징이다. 이 아이 이름이 이제 닌징이 홍당무가 되겠죠. 이런 말 가끔 쓰지. 물론 당근이지 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다. 이제 그런 속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당근 마켓이 많이 우리 주위에 얘기가 많이 되는데 이때 당근 마켓이 당근이 무슨 뜻인가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당신의 근처다. 그렇죠. 주로 이제 집 주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직접 만나서 물물 교환하듯이 하는 그런 것이니까 여기서 당신의 근처, 그래서 당근이다라는 것을 보고 제가 그럴까 해서 가져오면서 어머니를 달았습니다만 혹시 틀렸으면 댓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당근과 홍당무다. 네, 당근은 어원을 따져가면 이러한 한자를 쓴다. 홍당무에는 물론 무라는 것은 한글이다.
홍당무에 당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 당근도 원어원이 당나라 당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 따라서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다 라는 것도 아울러 알 수 있는 그런 낱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